배혜림 팀장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긴 한데, 예.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추석 연휴, 열흘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재판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이 양측 모두,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양측 모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의견서는 SK와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된 의견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분량이 280페이지나 되는데요. 이 의견서 왜 제출했을까요?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2주도 남지 않았죠. 16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석방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 검찰이 막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에 기재될 혐의가 바로 공소장에는 있지만 영장에는 없었던 롯데, SK 뇌물 혐의입니다. 그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280페이지를 제출했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말하자면 어차피 지금 1심 재판이 구속만기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럴 거면 그냥 석방을 해라.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추가 영장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입니다.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느냐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이 사안은 당장 이 국정농단 사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오기 전에 이제 검사장을 했던 친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검찰에 이제 고위급을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오른 거냐 그랬더니 저게 6개월 만기가 그러니까 2개월씩 해서 2번 연장을 더해서 6개월이 되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게 과거에 검찰에서 편법이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세인의 주목을 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도 재판부에서도 대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사실상 법치주의에는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영장 발부 요건 자체가 도주 우려를 비롯해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건 불구속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 풀려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지금 6개월을 거기에서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SK 롯데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직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법정에서 좀 소명이 됐으니까 또 본인이 그야말로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이런 논의가 지금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다. 그것이 재판부에도 부담이 적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정치적 의미를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법률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일 날 양측을 불러놓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공소유지를 위한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놓고 공소유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보시기에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을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이 공소유지와 네. 이제 구속 재판이냐 불구속 재판이냐는 별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법과 정치의 역할 분담입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치가 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정책 파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법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법은 그 자체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워낙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그랬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사정을 전제로 했었을 때 구속 연장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기간이 연장됐던 사례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가 또 다른 것은 이제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새로운 범죄 혐의를 추가해 가지고서 이런 사실이 새로 소명이 됐었으니까 구속 기간을 갖다 연장해야 된다. 이쪽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증거를 갖다 확보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배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공소장이 이미 다 들어있었던 네. 단지 영장 청구에만 없었던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문제가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깨고 여기에 대해서까지 어떤 예외를 인정하는 이게 과연 타당하냐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형사소송법 92조 이제 구속기간 갱신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고 좀 전에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번에 한정해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건 이제 수사 단계가 아니라 이제 재판 진행 단계니까. 근데 이제 수사 단계에 있어서의 재구속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208조에 있어서는 일단 구속 수사를 하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추한다면은 지금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연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어서 법원의 판단도 고민도 깊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동시에 검찰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공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또 공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모든 적폐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치보복에 헌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것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전전전부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도 이게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수사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를 비롯해서 국정원의 소위 그 댓글 그 사건 이것이 이제 점차 확대돼서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정치적 그 목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이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되고 그건 이 법적으로 단죄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국정원에서 사이버 댓글 부대를 외곽 부대를 운영을 했다. 또 군이 사이버 사령부를 운영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그 보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마치 이명박 정부에서 말이죠. 이 두 그 사이버 그 사령부나 이런 것들을 운영한 것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것을 주 목적으로 지금 운영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국정원의 이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지고 또 군에도 국방부에도 적폐청산 TF 뭐 사실 모든 부처의 적폐청산 TF 만들어가지고 좀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위 그 북한의 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그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보편적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군의 사이버 사령부를 운영을 하고 국정원의 사이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탈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사되고 나오는 것은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 즉 그 이명박 정부에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소위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연예인들을 갖다가 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마치 지금 그 부대를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철저하게 발본색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일탈이었다면 일탈 행위는 처벌하되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냥 무조건 전 정권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 놓고 사실상 보수 세력의 괴물이나 혹은 내년에 다가올 지방선거를 목표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위 야당 쪽의 의구심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정부 여당은 이걸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까지로 이 수사 대상이 넓어진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이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적폐청산의 문제를 이제 조금 시야를 넓게 해서 본다면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위원회 네. 이런 걸 두고 이제 과거청산 얘기 한참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랬었을 때 뭐 나름대로 친일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쌓였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청산 필요하다. 원칙에는 동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진실과 화해가 아니라 적폐를 도려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때보다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적폐를 없앤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도대체 적폐가 뭐냐? 네. 그리고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되느냐? 여기서는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의 과거 청산이 과연 성공했느냐. 뭐 나름의 의문이 있었지만 저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네. 즉 절반의 실패라는 얘기인데 이 절반의 실패의 원인은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깊이 있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추진하는 정부 측에 있어서 편향성을 가졌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얻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볼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가 출감되던 때에 이 대법원 판결을 네. 한명숙 총리를 뭐 이제 유죄 판결했었던 그런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던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야당 쪽에서 뭔가가 문제가 되면 적폐고 네. 그리고 이쪽에서 불법이 있으면 그거는 적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갖다 취하게 된다면 적폐청산이라는 말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되고 정당성을 잃게 되는 그리고 이제 과거 어떤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의 과거 청산보다도 더 실패하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조금만 보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적폐청산이라는 거 한쪽에서만 보고 지금
추진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아프리카 루안다에 카가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게 투치족과 후투족 이 사이에 이 갈등인데 80만 명을 학살을 했는데도 그걸 용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 적폐청산의 목적을 상대방을 도려낸다고 생각하면 절대 적폐청산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 통합이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되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위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사를 하되 그러나 이게 정치적인 오해 또는 정치적인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적폐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뭐가 오른 거냐 그랬더니 저게 그 6개월 만기가 그러니까 2개월씩 해서 2번 연장을 더해서 6개월이 되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게 과거에 검찰에서 편법이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별 세인의 주목을 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도 재판부에서도 대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사실상 법치주의에는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구속 만기 2주도 남지 않았죠. 16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석방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 검찰이 막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에 기재될 혐의가 바로 공소장에는 있지만 영장에는 없었던 롯데, SK 뇌물 혐의입니다. 그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280페이지를 제출했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말하자면 어차피 지금 1심 재판이 구속만기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럴 거면 그냥 석방을 해라.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추가 영장을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 배혜림 팀장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긴 한데, 예.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추석 연휴, 열흘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재판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이 양측 모두,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양측 모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의견서는 SK와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된 의견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분량이 280페이지나 되는데요. 이 의견서 왜 제출했을까요?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입니다.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느냐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이 사안은 당장 이 국정농단 사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오기 전에 이제 검사장을 했던 친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검찰에 이제 고위급을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